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영입 행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메뉴의 첫 영입은 손흥민이었다. 영국 매체 BBC는 지난 1일 한국 시간 메뉴는 손흥민을 노린다. 이적료는 7,500만 유로, 약 1,015억 원 정도다. 라 전하며 메뉴의 영입 관심을 밝혔다. 이후 유럽 축구 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2일 손흥민과 메뉴로 향한다. 이적료는 옵션 포함 7,700만 유로, 약 1,040억 원, 고 말하며 이적 소식을 전했다. 메뉴의 길었던 침묵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메뉴는 영입이 절실했다. 지난 시즌 6위로 마무리한 메뉴는 랄프 랑닉 감독 아래 목표치인 4위 이상의 성적을 거두지 못하며 최악의 시즌을 보냈다. 수비 집중력이 문제였다. 해리 맥과이어와 같은 센터백 자원들의 집중력 문제가 대두되면서 많은 실점을 내줬다. 또한 수비가 불안정하다 보니 중원에서의 조직력도 와해됐다. 총체적 난국이 이어지며 메뉴는 무기력한 시즌을 보냈다. 변혁을 시도하고 있다. 메뉴 수뇌부는 지난 시즌 아약스를 에레디비시 우승으로 이끈 에릭 텐 하흐 감독을 전격 선임했다. 텐 하흐 감독은 아약스에서의 시즌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메뉴로 합류하면서 열의를 불태우기도 했다. 또한 그는 기존 선수단을 정리하고 자신의 축구 철학에 맞는 선수들로 리빌딩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다. 또한 영입전에서도 난항을 겪었다. 텐 하흐 감독은 과거 아약스에서 지도했던 마타이스 더 리흐트, 프랭키 더 용, 안토니 등을 영입하고자 했지만 아직까지 영입 성공을 알리지는 못했다. 하지만 드디어 첫 영입에 성공했다. 올해로 30세를 맞은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지난 시즌 35경기를 뛴 핵심이며 한국 대표팀에서도 선발되어 기량을 인정받고 있다. 왼쪽 공격수를 주로 소화하는 손흥민은 메뉴의 다음 시즌 주전을 꿰찰 가능성이 높다. 메뉴는 여기에 만족하고 싶지 않다. 텐 하흐 감독은 토트넘의 센터백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영입을 노리고 있다. 마르티네스는 178cm의 큰 키는 아니지만 저돌적인 수비와 위치 선정으로 지난 시즌 리그에서 24경기를 뛴 준주전급 수비수다. 텐 하흐 감독은 그를 품기 위해 레알 마드리드과 경쟁을 벌여야 한다. 레알 마드리드는 손흥민 영입을 위해 토트넘에 8천만 파운드, 약 1,080억 원을 제안했으며 손흥민에 이어 또 하나의 영입이 성사되기를 메뉴 팬들은 바라고 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설득으로 클레망 랑글레의 임대 이적이 성사됐다. 바르셀로나의 랑글레가 토트넘 후스퍼로 임대 이적한다. 이탈리아 디 마르지오는 30일 이하 한국 시간 클레망의 토트넘 임대 이적을 위한 모든 것이 완료됐다. 계약서에 완전 이적 옵션을 포함되지 않았다. 클레망은 곧 런던에 도착할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랑글레의 토트넘 이적은 당초 쉽지만은 않았다. 스페인 문도 데포르티보에 따르면 토트넘이 바르셀로나에 제안을 건넨 지 시간이 꽤 흐른 상태였다. 그러나 답은 계속해서 없었고 특히 선수 측에서 침묵이 이어졌다. 결국 콘테 감독이 나섰다. 영국 스포츠 위트니스는 랑글레의 임대에 있어 콘테 감독이 결정적이었다. 콘테 감독은 랑글레와 대화를 나누며 프로젝트와 맡을 역할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는 랑글레가 토트넘으로 가는데 확신이 들게끔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랑글레는 콘테 감독이 보인 자신감을 통해 프리미어리그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 콘테 감독이 랑글레의 선택에 있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토트넘은 좌측 스토퍼 영입에 성공할 수 있었다. 토트넘은 2021에서 22시즌 해당 자리에 마땅한 선수가 없어 벤 데이비스를 사용했다. 다행히도 데이비스가 임무를 적절하게 소화하면서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 시즌은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한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강이 필수적이었다. 토트넘은 우선적으로 랑글레를 통해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물론 그간 언급됐던 선수들에 비하면 이름값이나 기량이 낮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토트넘은 알렉산드로 바스토니, 파우 토레스, 요슈코 그바르디올, 피에로 인카피에 등과 연결됐다. 이에 토트넘 팬들은 환호보다는 탄식이 더 많았다. 실망할 것은 없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리알 토마스는 랑글레의 차기 행선지로는 토트넘이 가장 유력하다. 하지만 토트넘은 파우 토레스 같은 다른 센터백 물색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랑글레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 보강도 이뤄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콘테 감독의 지도를 받는 랑글레를 기대해보는 것도 괜찮다.
최근 바르셀로나에서 부진했던 것은 사실이나 패스 성공률이 높아 빌드업에 일가견이 있다. 수비력이 개선된다면 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손흥민과 네이마르가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대결할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축구 매체 ESPN은 1일 한국 시간 소식통에 따르면 네이마르가 파리 생제르맹, PSG를 떠나는 걸 고려하고 있다. 첼시의 새로운 구단주인 토드 보엘리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대형 이적을 발표하고자 하기에 네이마르를 영입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구단 중 하나인 첼시와 접촉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네이마르는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지만 최근 PSG에서 입지가 굉장히 불안하다. 네이마르가 매 시즌 경기력이 조금씩 하락하고 나이를 먹자 PSG가 네이마르를 매각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PSG가 네이마르를 팔고 싶다고 해도 네이마르의 이적료와 주급을 감당할 수 있는 구단이 많지 않는 게 사실이다. 최근 들어서는 첼시와 종종 연결되고 있었는데 네이마르 측도 첼시와 만난 것이다. 네이마르의 첼시 이적은 PSG 시절 동료이자 브라질 국가대표팀에서 함께 활약 중인 티아고 실바도 원하는 중이다. 실바는 최근 브라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네이마르는 첼시로 와야 한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다. 그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선수다. 하지만 난 이적에 관해서 어떠한 것도 알지 못한다. 그래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며 네이마르에게 러브콜까지 보냈다. 네이마르가 정말로 첼시로 향하게 될 경우 손흥민과의 맞대결이 성사된다. 아직 두 선수는 프로 선수로서 대결한 적은 없다. 국가대표 선수로서는 이번 만난 적이 있다. 2013년 대한민국에서 열렸던 한국과 브라질의 친선전에서 손흥민은 교체 출전했고 네이마르는 풀타임 출전했다. 당시 결과는 한국의 0에서 2 패배였다. 두 선수는 지난 6월 다시 한번 맞대결을 펼쳤다. 9년 전에는 네이마르와 손흥민의 의상 차이가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네이마르가 전성기에 비해 부상과 부진으로 실력이 떨어지면서 비난을 받는 동안 손흥민은 꾸준히 성장해 EPL 득점왕 타이틀까지 생겼기 때문. 아쉽게도 이번에도 승자는 네이마르가 이끄는 브라질이었다. 네이마르는 환상적인 경기력과 함께 두 골을 넣으면서 승리의 1등 공신이 됐다. 경기를 마친 뒤 손흥민이 직접 브라질 라커룸을 찾아가 네이마르와 유니폼 교환 후 기념사진을 촬영한 모습이 굉장히 많은 화제를 낳기도 했다.